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20개 정도의 회사가 왔을 때 첫 번째로 분석한 내용이 바로 IP 추적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기꾼들이 이 IP 추적을 누구나 예상을 해서 IP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IP 추적은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야 돼요. 그래도 IP가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회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 위험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온라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IP 추적을 했습니다. 20개 회사를 대상으로. 그때요. 그 당시에 10개 회사가 IP가 아예 없었어요. 온라인 회사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중에서 IP가 없다면 그 회사는 100% 사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사기예요. IP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IP가 없으면 사기예요. 두 번째, 10개 회사, 20개 중에 10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IP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알렉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렉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미국 최고의 쇼핑몰이 어디죠? 아마존. 야, 오늘 정말 수준 높으신 분들 많이 왔습니다. IQ도 80도 넘으시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에서요. 알렉사라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 알렉사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어떤 회사가 글로벌로 나가 있느냐, 나가 있지 않은데 뻥치고 있느냐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무슨 상장한다. 상장한다고 얘기하면 일단 99.999% 사기예요. 무슨 상장이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쉬워요? 어려워요? 상장이? 어려워요. 근데 툭 하면 상장한대요. 그런 회사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 사기꾼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글로벌로 나갔대요. 뭐 50개국에 나갔다는 둥, 뭐 100개국에 나갔다는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보는 게 알렉사예요. 알렉사 찾아보면 이 회사가 정말 글로벌로 나가는지 아닌지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알렉사를 찾아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물론 간이 부어셔서 안 놀라겠지만 10개 중에 7개가요. 알렉사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노데이터 이런 회사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 회사를 날려버리고 3개가 남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3개 회사 이름을 제가 지금부터 거론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망하고 하나만 남았으니까. 첫 번째는 프로스퍼컴. 두 번째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CS 차이나 펀드. 세 번째는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 3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 3가지를 놓고 제가 이제부터는 유튜브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자료를 왜 찾을까요? 이 회사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회사인지 아니면 죽으려고 숨을 깔딱깔딱하는 회사인지 알아볼 때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전 세계인들이 그 회사에 대한 자료를 올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포착이 돼요. 뭐를 통해서요?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그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건이 그러겠죠. 살아있네. 살아있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자료도 없고 이상한 자료만 나오고 연결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회사는 뭐예요? 말뿐인 겁니다.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CS 차이나 펀드를 찾아봤더니요. 프로스퍼컴이라는 회사를 찾아봤더니요.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이걸 하고 있던 분 5천만 원 그때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위험하니까 빨리 빼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미 그 사람은 5천만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게 진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도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깁니다, 깁니다, 깁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회사가 공중분해됐어요. 아시죠? 프로스퍼컴.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CS 차이나 펀드를 알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약 180개 정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자료를 찾는 중간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중국의 시진핑이 누구예요? 네, 주석입니다. 그 시진핑이 밀어준다고 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CCTV 자료를 봤더니 중국의 최고의 권위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공산당. 그 공산당원들이 대거 여기에 들어온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고 그래 이거다. CS 차이나 펀드가 나를 부자 만들어주겠구나. 요거 일단 낙점 오케이 빵 도장 찍어놨죠. 그리고 나서 비트클럽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트클럽도 괜찮아 보였어요. 한 150개 정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확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원 창출 능력을 본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원 창출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100번 1000번 제가 강조해도 이 4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단연코 재원 창출 능력이에요.
재원 창출 능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요. 사기당할 확률 99.9%입니다. 그래서 저는 CS 차이나 펀드의 재원 창출 능력을 봤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주는 걸까? 요거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알아보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더라고요. CS 차이나 펀드에서.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950만 원이 사람한테 풀립니다. 저를 모셔온 사람에게 얼마, 그 위에 얼마, 그 위에 얼마, 무슨 보너스로 얼마. 95%가 그냥 풀려버리고 있어요. 그 50%는 어디로 가요? 실제로 그 펀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은 그래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양 갖추기 위해서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투자하는 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1,000만 원으로 나한테 월 100만 원씩 준다고 얘기했다면 이 100만 원 주는 돈을 어디서 날까요? 내가 누군가 추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S 차이나 펀드로 와 깜짝 놀래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반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제가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요. 그건 실제로 CCTV 뉴스가 아니라 요즘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기로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죠. 그렇게 장난친 거더라고요. 아주 정교하게 전문가에게 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장난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CS 차이나 펀드는 그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마지막 희망은 제가 어디다 걸었을까요? 비트클럽 네트워크에다 걸었어요. 이 회사는 저한테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캐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재원 창출 능력을 어디에서 봐야 돼요? 비트코인을 캐는지 안 캐는지. 지금 밖에 나가면 사기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치냐면요. 우리도 비트코인이야. 우리도 이더리움이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여기도 비트코인이 괜찮겠네. 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캔에서 나에게 주는지 아니면 그냥 사다가 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금 캐는 회사가 있어요. 그 금 캐는 회사 우리는 금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줄 겁니다. 금을 캡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채굴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알고 봤더니 채굴을 못하고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금을 사다가 마치 캐서 주는 것처럼 찔끔찔끔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사기예요? 오기예요? 사기요. 예, 사기보다 더 심한 오기예요. 이겁니다. 재원 창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IP 추적부터 제가 하나씩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트클럽 네트워크 IP 추적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IP가 잡히고 있고요. 이 밑에 디테일한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한 30-40분 더 걸리니까 실제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IP가 있고 위도 경도 그리고 IP 주소까지 있다. 들어가시면요 뭐 게이트웨이나 서브넷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사.com에 들어가 보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여기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간이 커서 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알렉사의 2014년에 저희 회사가 86,000등이 넘었습니다. 거의 87,000등 가까이 됐었어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랭킹이.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봤더니 16,361등으로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17년 6월 24일 봤더니 불과 2달 만에요. 16,000등에서 13,000등으로 또 3,000등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글로벌 랭킹이. 회사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대단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상승 곡선이요. 전 세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승한 회사가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구글, 두 번째 페이스북.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트클럽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어마어마한 회사의 브리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뚜당뚜하는 이상한 회사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전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유튜브 자료를 찾았을 때 2014년에 150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50개가 지금 약 한 작년쯤에 몇 개가 됐냐면 작년에 19,200개가 됐어요. 19,200개라니까요. 예, 조금만 놀래주세요. 19,200개입니다. 150개에서 19,000개가 넘는 자료가 생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요. 올해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39,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대한 비즈니스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사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재원 창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캤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공장은요, 지금 현재 아이슬란드 공장 이전에 있었던 루마니아 공장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공장에서 채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트클럽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기계들이 있죠. 요게 채굴기입니다. 여기 2012년짜리 2012년형 2TB짜리, 그때 당시 최신형이었어요. 2TB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이 슈퍼컴퓨터 한 대가요, 그 당시에 한 5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012년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정말로 2012년부터 비트코인을 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사기당하신 거예요. 아, 정말 비트클럽이 이걸 캤구나라고 지금 믿으시면 사기당하신 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기꾼이라면요, 머리를 한 번 더 쓰죠. 이게 2012년형 모델인데 2014년 중반기에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요, 한 대당 10만원에 팔렸어요. 10만원, 15만원에. 그럼 사기꾼들은 한 1, 2천만원만 투자하면 이거 잔뜩 사겠죠. 잔뜩 사다가 쫙 진열해놓고 여기다가 딸랑 플랭크 하나를 딱 붙여놓고 2012년부터 채굴한 것처럼 속이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일반인들은 넘어가요. 근데 저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넘어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과거에는요, 35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썬웍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제가 관리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컴퓨터를 조금 더 알아요. 이 당시에가 500만 원이지 조금 지나면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걸 다 알고요. 얘들이 정말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지, 아니면 컴퓨터만 갖다 놓고 이게 소리만 나면 채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믿은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보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아시죠? 블록체인을 한국말로 바꾸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입니다.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이 스스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 쓸 때 뭐가 두 개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걔는 컴퓨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속에 들어있는 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없으면 비트코인도 없고, 비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위일체.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건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블록체인을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트코인의 나스닥이다 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뭘 확인했냐면요, 그렇다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캔다면 반드시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왼쪽에 보면 뭔가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죠. 이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캐는 회사들이 캘 때마다 이게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캘 때마다. 우리 회사만 캐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150개가 넘는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회사가 얼마큼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보려면 마이닝 풀 통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캐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안 나온 회사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거나 너무 찌끈캐가지고 표시가 안 나거나. 너무 찌끈캐면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50층짜리 고가사를 타고 올라도 못 올라와요. 여기는 누구만 올라와요? 정말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캐는 회사만 여기 올라옵니다. 사기꾼들이 다 흉내낼 수 있는데 이건 흉내 낼 수 있을까요? 흉내 못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지금 찌끔인데 이만큼 3.2%인데 여기 보면 대빵 큰 회사들도 많은데, 야, 그럼 그 회사들한테 내가 투자하면 어떻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사들이고요. 어떤 회사는 채굴기를 만들다가, 야, 우리는 채굴기 그만 만들고 우리 채굴기도 만들고 이 만들 채굴기로 비트코인까지 캐자, 왕창 캐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500억 이상, 수천억 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한 데가 이런 큰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돈 꼭 별로 없는 사람, 한 1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네, 농담이고요.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트클럽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비트코인을 캐면서, 자 보세요. 이 회사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다 캐죠. 캐기는 얘들도 다 캐요. 그런데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처럼 작은 사람들끼리도 부자 만들어줄, 서로 연대해서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비트클럽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 회사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 회사가 이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정말로 채굴하고 있는가? 쭉 내려보면 비트클럽 네트워크 클릭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의해서 발견된 최근 블록들, 그러면요, 날짜, 시간, 연도까지 쭉 나오면서 얼마큼 캐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또 사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물론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요, 2014년에 이 회사가 얼만큼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개, 3개. 한 달에 2블럭, 3블럭. 그때 당시에는요, 25비트코인 들어있으니까 한 달에 75비트코인을 캤어요. 많이 캤어요? 적게 캤어요? 잘 모르시겠죠? 적게 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적게 캐는 거예요. 그래서 캐긴 캐는데 좀 적게 캔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저희가 220페타시가 넘었는데 한 달에 많이 캘 때는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22블럭을 캤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3개씩 캐던 회사가 하루에 20개 캤다면요,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이거 안 놀래면 비정상이에요. 놀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지금 시스템 성장률 전 세계 1위예요. 이왕이면 1등 하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왜 50등 하는 남자랑 결혼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50등 하는 남자가 아니고요, 1등 하는 남자입니다. 성장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성장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0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 6월 2일. 그런데 지금은요, 1, 2, 3, 4, 5, 6, 7, 8. 8위 정도 됩니다. 뭐가요? 시스템 파워가. 어떤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요, 전 세계 8위 정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안에요, 아마 5위권까지 충분히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150개 정도의 회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에 만든데 1000여 개가 넘었습니다. 회사가. 1600개를 넘어서 1700개 정도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비트코인 캐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 못 캐겠다. 나 포기. 이제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비트코인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캐는 회사들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개 정도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캐고 있습니다. 그 150개 중에서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안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하다. 그런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요, 매머드급 회사라고 부릅니다. 매머드가 뭐죠? 코끼리보다 더 덩치 큰, 털 많이 나는 개 있죠. 코 엄청 크네. 물 먹을 때 코로 쳐먹는 애 있죠. 걔가 매머드예요. 근데 걔는 코끼리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매머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매머드급 회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어디예요? 매머드급 회사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이 회사 대단해 보여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보여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대단해요.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21명의 리더들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다녀왔습니다. 그 공장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밑에 보시면요, 엄청난 보안 시설이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모든 문은 카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요. 그리고 45에이커는 55,200평이에요. 5만 평이 넘어가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에요. 농장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애들이 S5 작년에 많이 캤던 모델이고요. 지금은 S9으로 전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S9으로 전면 교체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이슬란드 공장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캐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정도 된다고요? 150개 정도. 그 중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몇 위예요? 현재 8위. 그렇다면 이 회사에 내가 지분을 살 거냐 말 거냐 요거만 결정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대단하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 비트클럽 대단합니다. 전 세계 성장률 1위니까.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증식시킬까요? 사놓는 방법이 있고요. 비트코인 지분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채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채굴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 i5 시스템으로 350년 정도 걸립니다. 하나 캐는데. 그럼 조상 대대로 캐가지고 한 10대, 15대에서 아버지 하나 캤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직접 채굴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트코인 채굴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비트코인을 사놓는 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그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야 이때다 해가지고 400만 원에 비트코인을 5억 원어치 사놓은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450까지 막 올라갔는데 오케이 더 올라가겠지.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3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엄청 손해본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놓는다는 건요. 신경이 많이 써요. 올라가면 신나고 떨어지면 이게 막 잠도 안 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놓는 건 다 단기간으로 조금 그냥 이익 내고 그냥 빨리 빠져버릴 거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관심을 가져도 관심을 안 가져도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어떠세요? 굉장히 편안하겠죠. 머리가 빠질 필요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살 거냐 말 거냐 요거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회사가 바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입니다. 지분을 사고 안 사고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아이슬란드 다녀온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아이슬란드 공장 지도인데 하늘색으로 두 개 보이시죠? 이게 공장이에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요. 달리기로 하면 한 3, 4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굉장히 넓어요. 이게 아이슬란드 공장이고요.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김치만 사장님 다 아시죠? 이분은 뭐만 먹고 살아요? 김치만 먹고 살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까 저희 동영상 안에서 봤던 S5 시스템이 바로 요거예요. 요걸 우리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다 줬어요. 가져가라고. 공항에서 이게 뭐냐 물어보면 컴퓨터라고 하래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니까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게 아까 그 S5가 작년에 많이 채굴했던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S9이라고 하는 요게 많이 채굴합니다. 전체적으로 S9으로 다 전면 교체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분이 머리카락 한 개도 없으신 러스 메들린 대표. 원래는요,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가요, 처음에는 채굴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나면서 한 단계 점핑한 겁니다. 그건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랑 요거 4개를 조립을 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9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비트코인은 믿겠는데 그래도 비트클럽은 못 믿겠어. 니네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뭐예요? 미국 최고의 경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2015년 8월 13일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소개가 됐어요. 이거 아무나 소개되는 그런 허접한 경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형이 아니고요, 저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누구냐요? 저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지금 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로저 버. 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 홍보 대사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트코인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 말에 일산 킨텍스에 놀러 왔는지 어쨌는지 왔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약 3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파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는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근데 기억을 더듬는데 KBS 뉴스에서 본 거예요. 내가 쫓아갔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혹시 당신은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아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글로 물어봤을까요? 영어로 물어봤을까요? 영어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Of course. 당연히 한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록체인에 올라갔거든요. 전문가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보거든요. 왜요? 비트코인을 캐니까 비트클럽 이름이 점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모든 전문가들은 비트클럽을 다 알고 있다.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삼성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회사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삼성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회사예요. 우리는요, 권리소득과 노동수입을 생각했을 때 어떤 소득이 더 좋으세요? 권리소득이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요. 일하다 쓰러져도 돈이 없어요. 그런 소득은 불안전한 소득입니다. 언제든지 나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옛날에 한번 쓰러졌었어요. 바나나 껍질을 붙잡고. 제가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겨울인데요. 바나나를 누가 먹고 처먹고 거기다가 놔가지고 그걸 밟고 자빠졌는데요. 아픈 건 둘째치고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그냥 어떤 놈이 처먹었는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그게 바로 권리소득입니다. 이 권리소득이 있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안전하고요, 늙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그 사진보다 지금 늙어 보이세요? 지금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권리소득을 바라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사람은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다단계일까요? 아닐까요? 예. 저희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인베스터, 투자입니다. 투자. 기본은 투자예요. 원래 이 회사는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었던 회사예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처음에 광고요, 광고. 아마존, 이베이, 베스트바이, 중국의 알리바바, 타오바오 같은 곳에 광고를 해가지고 투자자들 모집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회사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러스 매들린이라고 대표를 만났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예요. 야, 니들 광고하지 마. 광고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돈 계속 들어가야 돼. 좋은 방법은 아니야. 최근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메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마 훨씬 더 나을 거야. 실제 광고했을 때 100억이 들어간다면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걸 돌렸을 경우는 약 45억에서 50억이면 됩니다. 반 정도의 시스템이면 얼마든지 회사를 광고하고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러스 매들린과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 인베스터 투자 회사에다가 비즈니스 오너 형태로 보너스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뭐 그렇게 말 돌려서 한 것뿐이지 다단계는 다단계잖아. 저희는 다단계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단계는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사람을 안 끌어들여도 돈 되잖아요. 네. 내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돈 되잖아요. 네. 그럼 다단계예요? 안 다단계예요? 안 다단계예요. 저희 아들한테 배운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뭘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반대말이 뭐지? 그랬더니 안 대통령. 제가 1학년 때입니다. 아파트의 반대말은 안 아파트.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게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안자만 붙이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단계예요? 안 다단계예요? 안 다단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베스터 투자만 해도 모든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면요, 이건 다단계가 아니에요. 투자만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단계법에 이게 저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투자만 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입이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서 이 자랑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겠대요. 그래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당신이 광고한 겁니다. 당신에게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그게 기분 나쁘세요? 좋아요. 그거예요, 회사가. 이해되셨죠? 다단계가 기본이 아니고요, 투자가 기본이고 거기에다 보너스를 주는 시스템이 하나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99달러가 있으면 멤버가 될 수 있고요.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투자하면 3599달러로 풀 지분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을 캘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니네 회사에다 돈 투자할게. 니네가 캐는 거 내가 투자한 만큼 매일매일 돌려줘. 언제까지요? 123년 안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은 123년 동안 채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돈으로 활용해서 쓰다가 만약에 저천국에 갈 때 이제 병원에서 내가 말이야 아이디는 있잖아, 패스워드는 있잖아 하고 죽으면 그 자녀가 여기에서 돈을 찾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자녀한테 이것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산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3,599달러, 한국 돈으로 468만원. 왜 468만원이면요, 외국 거래소와 우리나라 거래소 금액 차이가 많아요. 때로는 20%까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비트코인에 우리나라는 100만원, 외국은 80만원이에요. 그럼 20만원 차이 나죠?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달러에 1,300원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468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사기꾼이네, 불합리하네, 왜 3,599달러인데 468원을 받느냐 이런 소리 하면 외국 거래소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졸다가 또 멱살 잡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왜 468만 원인지. 지분 하나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저희 백오피스가 열립니다. 전 세계 24개국 언어로 완벽하게 의역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언어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순간 한 달 후부터 매일 돈 들어옵니다. 한 달이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추가로 더 줘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네, 이제 마이너스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더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017년 4월 달에 찾아본 겁니다. 5대5로 해놓고 찾아봤더니요. 18만 1,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대4로 했더니 20만 3,7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468만 원 투자하고 죽을 때까지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이거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대박의 반대는? 안 대박. 대박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 자녀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 20만 원이라는 돈이요.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가 증식을 합니다. 자가 증식. 스스로 성장해요. 그럼 나중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4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주변 여건의 어떤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요. 비트코인 가치는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퍼센트냐고요? 100%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쌓아놓기만 하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 와 박수쳐요. 떨어지면 그래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떨어지든 매일 비트코인만 쌓아놓으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5대5로 나눠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바로바로 찾고 싶다 돈을 그럼 애초부터 5대5로 해놓으세요. 그럼 50%는 계속 쌓이고요. 50%는 회사로 또 투자해가지고 내 돈이 투자한 돈이 모여지면 컴퓨터를 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5대5로 해놓으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00일 플랜이라고 했더니 뭐 1000일 후에 돈 찾는 거 그딴 걸 내가 왜 하냐 막 이런 사람이 많은데요. 1000일 후에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을 하고 2달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내가 원할 때 찾는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닌 단순히 투자만 했을 때 돈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표가 되는 건데요. 이 표는 굉장히 낮게 잡은 겁니다. 최근에 투자하신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68만원 투자하고요. 제가 은행에다 넣어봤습니다. 농협에다가. 468만원 넣어봤더니 저 저번 달에 120원 나왔어요. 120원 10번 나오면 1200원, 10년 나오면 12,000원. 한 2만원 정도 벌겠네요. 10년 넣어놓으면. 부자 되겠죠. 네,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끝입니다. 20년 동안 모아서. 어쨌든 468만원을 가지고 비트클럽에 투자를 했더니요. 예전에는 9만원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요. 15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금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시스템을 연결할 때는요. 시스템 오프 시켜놓고 선을 단절시켜놓고 오프라인으로 만들어놓고 시스템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고 다시 시스템 온 하면 그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컴퓨터를 잔뜩 구매해놓고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오프 시켜놔야 돼. 일부 시스템을. 그리고 일부 시스템을 오프 시켜놓으면 그때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까요? 올라갈까요? 줄어들죠. 그랬다가 다시 대량의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 다시 쭉 올라가면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줄어드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시스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9만원, 10만원 나오던 게 지금 15만원에서 많게 나오면 18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468만원을 놓고 나는 필요 없어. 돈 하나도 안 찾을래. 그냥 1000일 동안 놔둘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회사를 못 믿으니까 둘째 달부터 셋째 달부터 계속 찾아볼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한 번도 안 찾고 놔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468만원 넣어놨을 때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정해야 돼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작게 보자고요. 90만원 나온다고 했다가 500만원 나오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 500만원 썼다 90만원 나오면 저 멱살 잡을 거예요. 그죠? 이 자식아 500만원 나온다더니 왜 488만원 나왔냐? 12만원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예 작게 잡았어요. 아예 작게 잡아요. 최소한 90만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468만원 투자해서 평생 90만원 나온다면 내 자녀에게도 계속 90만원 나온다면 이거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100개로 한번 넘어고 100개. 4억 6,8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9천만원씩 나온대요. 무슨 냄새 나요? 사기꾼 냄새.
야, 이 말도 안 돼. 무슨 한 달에 9천만 원씩 나와 이 사기꾼아. 라는 사기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죠,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요. 사기꾼, 월 9천만 원씩 찾는다는데 사기꾼 냄새 나요, 안 나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야 돼요. 그런데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줘요? 비트코인으로 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2014년, 15년 초창기에 1비트코인 받으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1비트코인 받는데 저는 320만 원 가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1비트코인인데 나중에 1000만 원이 되면 1비트코인 받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1비트코인이 실제로 1억에 올라가면요, 한 달에 1비트코인만 주면은 이거 주는 거예요. 회사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캐서 주는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5억을 투자하신 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 집 파트너는 아니고요. 저랑 조금 멀리 떨어진 애기 파트너가 5억을 투자했는데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야,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올까? 5억을 투자하고 첫 달에 그분이 찾아간 게 거의 8천만 원이에요. 보너스랑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마이닝 수입만 찾아간 게 17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야, 여기는 9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1780만 원을 찾아갔다면 298 거의 2배 가까이 찾아갔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500만 원 이상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 증식한다고 했으니까 더 커지겠죠? 이게 비트클럽의 미래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도 사기꾼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뭐라고 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더 나와. 야, 이거 그거 얼마 안 나오는 거야. 우린 더 나와. 걔들은 왜 더 나와요? 걔들은 컴퓨터를 살 필요도 없고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돼요? 돈 받아서 돈 풀어주고 돈 받아서 돈 풀어주고 약 90%에서 95%의 돈을 풀어주니까 우리보다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요, 길게 가야 9개월, 짧게 가면 3개월이에요. 보셨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다 수년간 3개월에서 9개월 안에 12억을 안 무너진 회사가 92%가 넘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쇽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요, 패가망신할 수가 있어요. 절대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약간의 문제라도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그러면요, 저희 회사가 3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게 문제가 됐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법적인 문제 없었죠. 한 번도 잘못된 적 없었고요.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비트클럽을 모를까요? 알아요. 검찰청 멤버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비트클럽을 손을 못 댈까요? 사기가 아니니까요. 실제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괜찮네.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경찰은요? 경찰도 해요, 지금. 국제 변호사도 하고 있어요. 그 국제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런 돈 놓고 돈 먹기 게임하는 회사를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자료 수집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들 정리해주는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가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한다면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저희 회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1000일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468만 원 투자하면 1000일이라고 하는 지분이 하나 생겨요. 이 지분의 생명이 1000일이에요. 1000일 동안 묶어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분의 생명이 100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일 정도가 지나면요, 지갑에 매일 비트코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꽉 차면 더 이상 찰 데가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쏟아지면서 지분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그 다음 날부터 또 차요. 꽉 차면 또 쏟아지고, 꽉 차면 또 쏟아지고, 꽉 차면 또 쏟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지분이, 애기 지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샬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애기 지분이 계속 생겨나겠죠.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468만 원이 1지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1지분이 나중에는 4지분이 되고 5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000일이 딱 됐어요. 그럼 얘는 죽는 거예요. 빨간 지분은 1000일 동안 할 역할 다 했잖아요. 애기 많이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나라고 어떻게 해요? 갈 때는 가야죠. 1000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1지분이 4지분이 됐고 1000일이 됐으면 하나 죽어도 몇 지분이 돼요? 3지분이 돼요. 이 3지분은 뭐를 해요? 계속? 또 애기를 계속 낳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위에는 1000일 되면 죽고 밑에는 1000일짜리 또 태어나고 위에는 1000일 되면 죽고 밑에는 1000일짜리 또 태어나고,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선순환 구조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3년 동안. 만약에 이 회사가 123년 동안 캔다면 그만큼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가요,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야 정상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빨리 성장을 하는데 나눠줄 게 별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적어지면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이 7페타이시였었어요. 1페타이시가 컴퓨터 10,000대 정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10,000대. 그럼 7페타이시 몇 대예요? 70,000대. 이 70,000대의 컴퓨터가 물론 이 슈퍼컴퓨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i5 시스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70,000대가요. 2016년 2월 17일 날 31만 대가 됩니다. 7만 대가 31만 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숫자 지들 맘대로 바꿔놓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숫자는요,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이 캐면 숫자가 올라가고 적게 캐면 숫자가 떨어져요. 16년 11월 달에 봤더니 84페타이시, 84만 대가 됐습니다. 7만 대가.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봤더니 110만 대가 됐고요. 이 110만 대는 다시 167만 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167만 대는요, 2017년 6월 27일 봤더니 223만 대로 됐어요. 올해 목표가 원래 300만 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220만 대가 넘었기 때문에 목표를 급수정했어요. 몇 대로요? 500만 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럼 비트클럽 네트워크 정말 성장하는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요? 그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바꾸락이라네. 이 숟가락을 가지고 들어와요.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150개 되는 회사 중에서 또 이제 포기하는 회사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아, 우리 도저히 이제 못 캐겠다. 그럼 그 회사들은 누구 몫이 돼요?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유기지분 시스템입니다. 유기지분. 지분은 두 개가 있어요. 고정지분과 유기지분. 고정지분 하나의 아이템에 투자하는 거고요. 유기지분은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도 성장하는 게 유기지분입니다. 이 회사는요, 철저한 유기지분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요, 딸랑 요거 하나였어요. 비트코인 마이닝. 근데 지금은요, 클럽코인도 있죠, 제트캐시도 있죠, 이더리움도 있죠, 코인페이도 있죠, 트레이딩도 있죠. 점점점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영역이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왜요? 유기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회사가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하는데 그 성장 원동력은 우리고 그 성장하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의 유기지분 마이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템 또한 누구 거가 될 수 있어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을요, 파운더스 11이라고 하고요. 지금 2,000개의 코인페이를 주고 50개의 클럽코인, 이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멤버가 많이 들어오면 이제 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줄어들 거고요. 요건 끝날 거예요. 회사는요,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를 더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지 더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3년 가까이 경험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크리스 딕슨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전문가고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자 한 판에 10,000비트코인을 사먹었을 때 1비트코인에 30원일 때 이 사람이 그랬어요. 500달러가 넘을 거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세 글자로? 또라이. 말도 안 돼. 어떻게 30원짜리가 500달러가 넘어, 이 또라이야.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500달러도 넘고 1,000달러, 2,000달러도 넘고 지금 3,0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3,000달러도 넘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얘기한 게 요겁니다. 크리스 딕슨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 넘어갈 거다. 제레미 류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트코인 아니다, 5억 원 넘어갈 거다. 최근에 비트코인 전문가들은요, 아니다, 10억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요, 최소한 1억은 넘어갈 거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유사수신이다, 뭐 다단계, 뭐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요? 비트클럽 쳐버리고 자기들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몇 개 빼고. 그 몇 개 빼고 뺀 회사들도 지금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어버리려고. 비트클럽은 승승장구하고 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저희 회사 욕하고 뭐 지네가 진짜네, 우리가 진짜 막 얘기했던 애 다 없어졌어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만 보여드리고요. 한 2년 가까이 전에요. 리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리코인 최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그랬더니 리코인이 진짜고 당신이 하는 비트클럽은 얼마 못 갈 거래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Time is true. 시간이 곧 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코인이 박살이 나고 지금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버렸어요. 구속되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시간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리코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거기다가 대출을 해가지고 8천만 원 투자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 만나서 마지막에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주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코인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해도 돼요. 비트클럽도 안 해도 되는데 리코인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빠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리더가 저를 엄청 욕했대요. 저 비트클럽 사기꾼 저거 이만수 저거 사기꾼이라고 엄청 욕했대요. 그 사람을 엊그저께 청주에서 만났어요. 그 여자분을. 그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지가 사기꾼이면서 그 자식이 욕을 막 하면서 사장님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다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대요. 안타깝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유사수신이 될 수도 없고요. 사기가 될 수도 없는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원을 정확하게 만들면 유사수신이 아니에요. 리코인은 돈 놓고 돈 먹기 했지만 저희는 비트코인을 캐잖아요. 이더리움도 캘 수 있고 데스코인도 캘 수 있고 캘 수 있는 모든 코인은 돈이 되는 모든 건 다 캘 수 있는 채굴 회사가 저희예요. 저희는 비트코인만 캐는 게 아니고요.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코인은 다 캡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막 비트코인을 확 눌러버리고 전 세계 최고로 쫙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더리움에 집중할 수가 있는 회사예요. 이 기가 막힌 회사를 놓고 사기라고 얘기하면 주둥이에다 풀 발라버려야죠. 두 번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면요. 유사수신이 아닙니다. 우리 멤버들은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명도 추천 안 하고 나 혼자 지분을 가지고 집에서 팅가팅가 놀고 있어도 내 지분으로 뭐가 들어와요? 비트코인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확정금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 갔더니 얼마 투자하면 평균 이 정도 이상은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유사수신법에 걸립니다. 몇 프로 이상 또는 얼마 이상 이런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그건 사기예요. 그런데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그 확정금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얼마 캘지 내일 얼마 캘지 모레 얼마 캘지 몰라요. 캐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금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니네 걸리지 않니? 니네 세금 안 내잖아 이 사람들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간접세는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근데 직접세를 안 낼 뿐이에요. 그래서 비트클럽 멤버들에게 야 니네 직접세 안 내잖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야 제도를 만들어줘 우리가 낼게. 제도가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우린 저도 지금 세금 내고 싶어서 죽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지 몰라. 그렇다고 제가 발품 팔아 다뤄다니면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세금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일정 간접세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입니다. 직판 공제조합, 특판 공제조합에 너희들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직판이나 특판 공제조합은요. 물류가 들어가는 회사지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 같은 가상화폐 영역의 회사들은요. 이 직판 공제조합에 돈을 싸들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건이 없는 거요? 이겁니다. 이 5가지 이유로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유사수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조사하려고 왔다 지들이 가입하잖아요. 왜요? 자기들도 옷 벗으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아닌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5년 퇴직 남았는데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객관성도 뛰어나고 그것도 일반 경찰도 있지만요.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들이 이게 가짜고 잘못된 거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들이 여기다 돈 투자한 건 처음일 겁니다. 이런 쪽에 돈 투자한 건.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2140년까지 채굴한다는 증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2040년이면 다 채굴하던데요. 라고 하는 또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맨 위에 보시면 2016년 지금 현재 12.5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죠. 이게 4년에 한 번씩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32년, 40년 됐더니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2040년 돼도.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숫자 8자리 마지막이 0이 될 때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0이 될 때. 2140년이 돼야 00000000이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도 모르고 그지 같은 머리도 IQ도 60밖에 안 되는 사람이 2140년도 아니고 2040년은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이죠.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2140년이 돼야 끝납니다. 이거 필요하세요? 네, 예, 찍어 놓으세요. 저 이거 계산하냐고 머리에서 김이 막 나는데. 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머리가. 어쨌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줄 겁니다. 2017년 4월 달에 경제인 잡지에 제가 살짝 나오면서 이제 신뢰도를 조금 더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그 외에도 많은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NO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가지고요. 한번 나왔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씨가 안 맥혀요. 말이 안 맥혀요. 그럴 때 이 책이 한 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트코인의 뉴 패러다임, 금융의 뉴 패러다임 제시하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이 책이 제가 집에 계산해보니까 한 80권이 남아있는데 3,000권이 다 나가고요. 80권이 남아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스폰서님을 통해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80권을 10,000원에 제가 드립니다.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이제 불 켜셔도 돼요. 이제 창피한 단계가 지났습니다. 예, 불 좀 켜주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이제는요,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가 돈 버는 줄 아세요? 제대로 된 정보를 내 걸로 만들어서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박정훈 사장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1시에 전화하시고요. 2시 가까이 됐는데도 막 전화, 저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장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열정이요, 제가 봤던 어떤 젊은이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몬스터 빌더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시간 투자를 하느냐가 6개월 뒤에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